2022년 5월 1일, 5월 첫째 주 일요일 시작하는 날 위클리 업데이트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국내 뉴스부터 정리를 하면, 최근에 검수완박, 검찰 정상화에 관련된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드디어 통과가 됐고, 여러 가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많고, 또 이제 야당과 협의하면서 누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안이 많이 후퇴한 건 사실이지만,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렇지만 그 국회의원이라든가 쪽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그래도 진입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저희 그 검찰뿐만 아니라 기득권의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데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점차 점진적으로 개혁해서 해 나가자라는 데 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급진적인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모든 사회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남은 기간 개혁적인 부분으로 점차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 같고, 검찰 내용의 그런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요건도 많고, 대통령이 윤이 그다음에 그 범죄 수사 6가지 중에 2가지만 오픈했는데, 여기서 경제 부패 등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 등에 그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것도 좀 아쉽지만 아쉬운 포인트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그 수사권 분리라는 큰 과제에 대한 그 명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수고한 민주당에게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 고생도 했고, 그렇지만 개혁에 대한 그 시민들의 열망은 얘는 많이 부족했다, 많이 못 미쳤다 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큰 그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큰 과제의 첫 발을 내딛는 거에 대해서 인상이 깊은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제 통과를 했고, 또 5월 3일 다시 이제 형사소송법을 열어서 아마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문 대통령의 그런 추인에 의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가시권 법령화했다는데, 법령화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사권에 대한 부분에 큰 있었고, 그 외에 국내 이슈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 날 23일까지 22일까지 2박 3일간 한국에 방문을 하는데, 좀 새로웠던 부분은 윤석열하고 만남이 있겠지만 문 대통령을 따로 만난다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이고 관심도 많이 되고 있고,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간에 없었었고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충분히 공감이 가요. 그 의리도, 바이든 대통령의 의리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뭐 국제사회의 의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국제사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문 대통령의 역할이 퇴임 후에도 많이 있을 것 같다. 동부아시아나 이런 어떤 아시아권에서의 그 리더십 부분이 크게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윤의 어떤 그 능력과 역량들이 그 바이든이 바라는 미국의 그 바라는 부분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국제적 이슈 중에 우리나라가 공급망 이슈라든가 전 세계적인 문제, 중국의 어떤 공급망 이슈의 그런 무중 대결에 의해서 이탈한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그런 좋은 기회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떨어졌다, 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방문 중에 삼성도 이재용도 만난다고 하는데, 아마 반도체 이슈, 반도체 자체를 안보의 아이템으로 가져가는, 생각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바이든의 전략적 선택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 두 가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는 글로벌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7% 8%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현재 0.5%에서 그게 몇 프로까지 가느냐 현재 연말까지 3%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어느 전문가에 의해서는 3% 이상 올리기 힘들다. 왜냐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만큼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죠.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오래 많이 가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전문가들은 어쨌든 고점에 오른 경제가 내년 이후로는 하강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거의 그것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는 상하이 봉쇄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거의 한 달여간 봉쇄가 있었는데 북경에도 지금 봉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북경에도 봉쇄 얘기가 나와서 아마 그 두 코로나 여건에 따른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가 발전, GDP 성장률이 5, 6%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 못 미치는 1% 정도 1, 2% 떨어지는 한 4% 내지 그곳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도 3%대 내외에서 2% 중후반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글로벌리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또한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도 어떤 성장 모멘텀에 대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에 의해서 많은 부분에서 역학관계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어떤 군사적으로 면에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쏟지 않았던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도 이번 계기로 또 자국에 대한 안보 역량 강화 측면에서 그쪽의 어떤 예상이라든가 관심들을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어떤 그런 그 EU 확장, 나토 확장에서 어떤 분리되는 어떤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은 여전히 그 소련의 영향권, 러시아 영향권, 자원 부분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자원 부분의 경제적으로도 그쪽 러시아 영향권이 좀 더 가까워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발로 서유럽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슈를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 이슈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이슈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1,800조 원 정도 거의 GDP 106%를 가 되고 있는데 그 최백은 교수님에 의하면 미국의 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그 가계부채 비중이 96% 정도 내외였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와서 우리는 그건 넘어가는 상황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빨간불이다라고 경고메시지를 내리고 있고 윤 기간 5년 동안에 아무래도 이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좀더 지금 윤 같은 경우가 그 인사를 다 단행을 했는데 장관 16명 전부가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지금 서서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전력의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MB 때부터 시작하려는 어떤 민영화 조치, 국영기업의 민영화 문제가 많죠. 그 기간 산업들은 국영화되는 게 맞습니다. 민영화시키게 되면 어떤 민간에 의해서 가격이나 어떤 부분도 관리가 힘들고 민간만 살찌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혜적인 요소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력의 민영화 부분, 그다음에 현재 나오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을 좀 띄우고 있는데 어떤 또 뭘로 통해서 애들이 좀 해먹는가라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심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외교 안보적으로도 친일 쪽에 너무 가까워서 참 그건 문제인 것 같고 걱정이 많습니다. 윤에 대해서 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마무리적인 얘기로 현 정부 5년이 계속 갈지 모르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1년 안에 진짜 안 했으면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잘 감시하고 얘기해야 큰 로스가 없지. 지금 이렇게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상황을 계속 맞을 것 같아요. 심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주간 업데이트를 글로벌 했고 가정 내 얘기를 잠깐 하면 오늘은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9시 반 일부 예배를 드렸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예배 딱 드리고 남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고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해서 연휴 기간이 있는데 주원이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더 한층 깊어지기를 바라고 가정 내 평화와 안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5월 첫째 주 업데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